안녕하십니까. 수학 강사 나연입니다. 오늘은 3월 교육청 모의고사 한번 해설도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후에 학습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이번 영상을 준비했고요. 저는 지금 빠르게 시험지를 받아서 다 푼 상태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뭐 오늘 학원이 있었다면 학원까지 갔다 온 다음에 집에서 쉬고 계실 것 같은데 어땠나요? 수학 어땠습니까? 난이도적인 측면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난이도적인 측면부터 어땠나?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 중간 정도는 되지 않나요? 되게 어렵지도 않고 되게 쉽지도 않았습니다. 라는 걸 제가 어떻게 평가를 하냐? 저는 그냥 이렇게 모의고사가 나왔을 때 4점짜리만 이렇게 한두 개 풀어보는 게 아니라 이거 어려워 보이네? 이거 풀어볼까? 뭐 이렇게 진행하진 않고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환경에서 한번 체험을 해보려고 물론 완벽히 똑같으려면 국어까지 봐야 되는데 그건 좀 힘들고요. 수학 1번 문제부터 풀어보는 편입니다. 1번부터 쭉 풀면서 3점짜리가 까끌까끌하진 않았는지 혹은 이제 갑작스러운 유형 변화로 인해 아이들이 당황하진 않았는지들을 체크하기 위해 1번부터 쭉 풀면서 시간을 재보는 편인데 제가 원래는 수원수투 확통, 미적까지 이렇게 다 풀어주면은 제가 중간 난이도다라고 평가하는 시험 기준 보통 한 60분, 6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중간 난이도면 더 어려우면 더 걸리고 그다음에 좀 쉬우면 덜 걸리겠죠. 근데 저는 이번에는 3월 모의고사다 보니까 공통이랑 확통까지만 풀어봤습니다. 아니 그 수열의 극 한 8문제 잘해서 뭐 할 건데요. 그죠? 별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가지고 일단 미적은 살짝 유기한 채로 물론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제가 미적분 수업 시간에는 풀어줄 겁니다. 학교 내신에 필요한 학교들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풀어드릴 건데 지금 오늘 당일로는 유기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공통과 확통 기준으로 제가 이번에 얼마 정도 걸렸냐면 한 45분쯤 걸린 것 같아요. 한 45분 좀 넘어갈 때쯤에 제가 스톱워치를 끈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중간 난이도죠. 미적분 제가 보통 한 15분, 20분 걸리니까 딱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평범하게 푸는 속도로 풀었을 때 이 정도. 그러면 여러분들은 중간 난이도니까 그래서 1컷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이 3모 1컷을 예측하는 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고요? 늘 그렇지만 고3이 생각보다 많이 못해요. 저는 이 정도 시험이면은 1컷이 한 미적분을 안 풀어서 모르겠네. 미적분을 풀어봐야 제가 거기까지 감이 올 텐데 확통까지만 했을 때 확통 1컷으로 가자면 이 정도면은 저는 92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 정도면. 네. 근데 이거는 재수생까지 들어왔을 때의 기준이고 아마 고3들만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1컷은 88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 늘 그래 왔어요. 이게 제가 이 정도면은 재수생까지 들어온 거 고려하면은 이 정도인데 재수생이 없으니까 이만큼 내려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혹시 1컷을 간당간당하게 맞은 친구들은 1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나을 겁니다. 그래 좀 동기부여도 되고 그럴 거예요. 어쨌든 난이도는 이랬던 것 같고요. 유형적인 측면, 유형. 사실 명심하셔야 되는 게 유형적인 측면을 제가 좀 이야기할 건데 3월 교육청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뭐 당연하지만 뭐 흐름 파악, 추세 파악, 트렌드 파악 이런 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유형에 X 쳐줄게요. 왜냐고요? 자, 유형은 평가원이 정하는 겁니다. 교육청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3월 교육청에 어떤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런 문제에 중점을 둬서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거 무의미합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단적으로 작년 3월 모의고사 혹시 풀어보셨나요? 작년 3월 모의고사 22번 뭐였어요? 우리 소위 말하는 수열 노가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나왔습니다. 이유는요? 재작년 수능이 22번이 그거였거든요. 재작년까지가 그 수열 귀납적 정의를 킬러 문제로 내는 트렌드가 있었으니까 수능이 그랬으니까 수능 다음에 치러지는 3월 모의고사도 그래야지. 그래서 작년 3월 모의고사는 22번 킬러 문제가 뭐였다고요? 수열이었습니다. 근데 작년 6평, 9평, 수능 전부 다 22번 뭐였죠? 지수로그 함수였어요.
보입니까? 트렌드는 평가원이 정하는 겁니다. 교육청 문제로는 우리가 트렌드 알 수 있는 거 전혀 없다라고 딱 잘라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6월 평가원까지는 가봐야 돼요. 6월 평가원 전까지는 저는 아이들한테 너무 선별적으로 공부하지는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전에 킬러로 나왔던 수열 귀납적 정의 22번 다시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고, 그렇다고 막 너무 어려운 것까지 미친 듯이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하지만 이거 어떻게 노가다 치는 거였지 정도로는 공부를 하고, 이런 측면으로 모든 단원을 일단은 아우르고 있는 게 낫습니다. 특정 어느 단원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쭉 모든 단원을 어느 정도 선까지는 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선까지는 할 수 있다, 선별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걸 너무 강조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뭐 하나 한 단원을 강조해달라고 한다면 지수로그 함수가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당연히 작년 수능이 지수로그 함수 킬러인 덕분에 여기도 지수로그 함수 킬러가 나왔고요. 그리고 심지어 한 문제가 아니었죠. 킬러는 아니었지만 4점짜리로 지수로그 문제가 추가로 더 나왔습니다. 지수로그 함수는 여러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공부해줘야 될 파트가 된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 기조는 5월까지는 갈 거예요. 5월까지는 비슷한 유형 변화 없이 갈 겁니다. 왜요? 아직 평가원이 길을 제시하지 않았거든요. 뭔 말인지 아시죠? 길을 제시하고 가이드를 제시하고 트렌드를 만드는 건 평가원입니다. 6월 평가원까지는 가봐야 올해의 기조를 확실하게 확정 지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3월 교육청 모의고사로 얻을 게 뭐가 있냐? 학습법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하면, 저 요새 성함은 까먹었는데 저 요새 진짜 그분한테 좀 꽂혔어요. 제가 유튜브 쇼츠 알고리즘이 개 박살이 나가지고 저 쇼츠를 넘기면은 수학 강사밖에 안 나옵니다. 뭐 우리 승재쌤 자주 나오시고 우진쌤 자주 나오시고 하다가 어떤 시대인재의 어떤 선생님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 저도 너무 감동받은 멘트인데, 저도 이제 여기저기서 뭐 기숙학원도 수업하고 하면서 아이들이 사설 모의고사를 보면 시대인재 쌤이니까 시대인재 모의고사 보겠죠. 저도 이제 나가는 학원에서는 대성 더 프리미엄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사설 모의고사를 보고서는 아이들이 울어요. 너무 어렵잖아. 교육청에 비하면 너무 어렵잖아. 딱 제가 비교해드리면, 제가 이제 이런 거를 한 이 정도 난이도의 교육청을 60분 컷 낸다 그러면 사설은 그래도 7, 80분, 게다가 가끔 어디 특정 시험지를 저격하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어딘지 말 안 할게요. 근데 어디 개 들어온 거 만나면 한 100분 걸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미적까지 다 푸는데. 어쨌든 사설을 제가 풀어도 그런데 학생들이 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점수가 그냥 4, 50점 또는 뭐 잘 봐봐야 60점, 그리고 진짜 잘한다는 친구가 70점, 진짜 수학 개고수다 한 친구가 80점 정도가 나오게 세팅이 된 시험지라서 아이들이 보면 운단 말이야. 징징대죠. 운다기보다는 어떡해요? 저 큰일 난 거 아닐까요? 저 수능에서도 40점 맞으면 어떡해요?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능까지 이 마음 하나 가져가셔야 되는 게, 네,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형적인 부분에서도 공부할 거 없어요. 그냥 전단원을 적당한 수준까지 공부하라 그랬습니다. 교육청 모의고사뿐 아니라 제발 기억해 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이 제일 중요해. 교육청 모의고사뿐 아니라 어떤 그 사설 모의고사를 보더라도, 심지어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전부 수능 아니잖아. 그지? 이게 포인트야. 어쨌든 전부 수능 아니잖아.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 시험지를 100점 맞는 상태로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게 그 시대인지 쌤이 하신 말이에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 시험지를 100점 맞는 상태로 가지고 있으라고. 이 시험지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를 풀 줄 알고, 나와 있는 모든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응용할 수 있는 상태까지 가면 좋겠지만, 그 상태까지는 어렵다면 괜찮아요. 그냥 이 시험지를 100점 맞는 상태로만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제가 학창시절에 공부했던 방법인 것 같아요. 수학은 애초에 잘 틀리지 않았지만 다른 과목 있잖아요. 국어든 영어든 이런 모의고사 딱 보면은 내가 틀렸어. 틀리면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 이거 왜 틀렸지?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 다음에 안 틀리려면 무슨 공부를 해야 될지 고민하거나 모르겠으면 다른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물어보고 해서 그 시험지 자체를 딱 씹어먹은 상태로, 난 여기 있는 거 다시 나오면 무조건 맞출 수 있어. 물론 모의고사니까 다시 나올 확률은 희박합니다만 그래도 그게 공부니까
그 정도까지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거에 포커스 맞춰서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3목 끝나고는 특별한 공부법을 제시하고 싶진 않아요. 뭐다? 꾸준함입니다. 거기에다가 계산력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 수학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제가 대학에서 이제 공부할 때도 느꼈던 건데, 특히 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학은 진짜 수학이 아닙니다. 네, 미적분까지는 가야, 혹은 수원, 수투의 마지막 몇 문제 정도는 되어야 수학이라고 부를 만한 가치가 조금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입니다. 지금 하고 계신 건 수학이 아니라 산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웠던 개념, 그리고 뭐 몇 가지 응용하겠지, 뭐 그런 것들을 토대로 문제를 해석해내긴 하겠지만, 그 해석이 진짜 뭐 고등 수학이라고 부를 만한 굉장히 고등한 것들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해석을 해냈다 한들 여러분들의 뭐가 따라오지 못하면, 계산력이 따라오지 못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산수 시험 보고 있는 게 맞고요. 계산력 강화는 가장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어렵게 말했나요? 문제 많이 푸시라고요. 일단은 문제 가리지 말고 많이 푸시면 됩니다. 어떤 학원을 다니고 있다, 특히 내 수업을 듣고 있다, 제발 숙제 좀 하시라고요.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3월 모의고사에 대한 짧은 평가를 마치고 이제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7번부터 진행해 볼게요. 7번은 3점짜리긴 했으나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뭐냐? 이번 시험지의 약간 특징이었던 것 같은데, 솔직히 제가 트렌드에 조금 신경 쓰지 말아달라라고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저는 이번 시험지 풀면서 소위 말하는 기술이라는 걸 진짜 너무 많이 사용한 것 같아요. 너무 잘 먹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한 기술들을 소개하면서 갈 건데, 제가 여기서 말을 좀 더듬는 이유가, 이 기술들이 그렇게 중요할 것이냐, 지금 그 시대가 아니긴 하거든요. 적분 문제 많이 아쉬워요. 원래 요즘에 이런 적분 안 나옵니다. 넓이 이야기 공식 못 쓰게 나오죠. 물론 이건 그냥 쉬운 문제에 해당하는 것도 맞는데, 저는 좀 아쉽지만 한 12번 정도에 이거 말고 좀 적분 공식 쓰기 힘든 적분 문제, 넓이 문제를 냈으면 어땠나,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7번 뭐 썼냐면요, 이거요. 자, 2차 함수에서 꼭지점 잡으시고 또 다른 한 점, 아무데나 괜찮아. 이거 아무데나 괜찮아. 아무데나 잡은 다음에 이렇게 직사각형 만들어주면 땅. 네,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2대1로 쪼개지는 거 알고 있니? 이거 이용해 봄직하더라고. 어떻게요? 자, 그림 봅시다. 여기가 몇 콤마 몇 될 거고요. 2,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직사각형 만든다라고 하면 위쪽 넓이가 한 방에 끝나죠. 암산도 가능합니다. 박스의 넓이는 얼마고? 8. 아래쪽은 2대1로 쪼개지는 작은 파트이기 때문에 몇 분의 몇? 3분의 8 이러시면 되고. 자, 여기는 또 2 되겠네요. 넓이 그냥 2라고 하면 돼서 더해주면 3분의 14. 4번 찍으시면 되겠네. 뭔지 알겠지? 이렇게 7번 가볍게 이야기하고 10번 가겠습니다. 자, 10번 그림 그려놨어요. 양수 k에 대하여 y는 로그 2의 x, y는 로그 2의 x-k가 x축과 만나는 점을 a라 하자. 좌표 잡을래. k 플러스 1, 0. 동의하지? x에 k 플러스 1 넣어야 0 나올 거니까. 그때 y는 2가 지나가면서 그래프랑 만나는 점 b, y축이랑 만나는 점 c라고 했을 때 문제 나갑니다. AB 길이랑 AC 길이가 뭐하다? 같다 그랬어요. 이거랑 같다. 그럼 좌표 다 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같다라고 하셔도 괜찮은데, 저는 이 정도 길이 같다 못 참지.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수선 박아야 돼요. 박으면 땅바닥 2배 되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 이 길이가 k 플러스 1이잖아. 내 b가 이렇게 되겠네. k 플러스 1의 2배 이렇게요. 보이니? k 플러스 1의 2배 됐지? 자, 그럼 b의 좌표를
함수에 대입하면 순식간에 k 값이 나올 겁니다. k 얼마 나와요? 2 나오고요. k가 2가 나오는 순간 문제는 끝났죠. 삼각형 ABC의 넓이 구하라고 하지 않았니? 여기가 몇 콤마면 6,2니까 바로 6 높이 밑변 6 높이 2 빠르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여기까지. 자, 그 다음은 11번입니다. 11번. 시각 t가 0일 때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고요. 시각 t에서의 속도 나왔습니다. 바로 정리할게요. VT. 어떻게 보면 11번은 약간 트렌드 문제긴 해. 요즘 속도 가지고 기니디 문제 내는 거 좋아해가지고 봅시다. 인수분해가 이렇게 떨어지고요. 그치? 그리고 저는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점, 속도는요, 어지간하면 그려주시는 거 추천드려요. 물론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라 안 그리고 해결한 친구들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속도는 그려주길 추천드립니다. 왜요? 속도도 도함수거든. 나는 도함수는 그리는 게 맞다고 봐. fx가 있어. 걔를 미분하면 f'x 나오지? 걔 뭐 해줘? 그래프 그려서 뭐 봐? 부호 체크하는 게 기본이잖아. 속도도 위치의 도함수기 때문에 같은 방향성으로 다뤄주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릴까 해요. 짠. 여기가 2고 여기가 6. 근데 언제나 이 속도가 속도 문제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말 그대로 t가 무슨 수일 때만, 양수일 때만 이야기를 진행할 거라 등호 있고요. 여기쯤에 0보다 클 때 이 작은 부분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행해야 되고, 이걸 보니까 왠지 이거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두 번째 이야기. 짠. 이 넓이 구할 줄 알죠? 이거 요즘은 너무 국룰이던데 거의. 여기가 알파, 여기 베타. 몇 분의? 6분의. 절대값 최고차 한계수 걸어주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제곱? 세제곱. 이거 알고 계시지? 여기다가 하나만 덧붙여줘. 뭐? 제가 이걸 보고 떠올렸다 그랬잖아. 왜? 여기 길이 얼마야? 2, 4죠. 여기에 딱 내려가지고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아질 때가 있습니다. 같아질 때 다시 노란 넓이와 주황 넓이가 뭐해지는 순간? 같아지는 순간 여기 이 비율을 1이라고 하면 이 비율이 얼마로 떨어져요? 2로 떨어집니다. 됐나요? 네, 제가 이런 것들은 나올 때마다 조금씩 짚어드릴게.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아진다. 1대2 비율 관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 뭐가 들어온 거냐면 여기가 2잖아. 여기는 4잖아. 이 넓이랑 이 넓이 뭐 할 듯? 같을 듯. 이게 제 눈에 싹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용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시각 t가 1일 때 점 P의 위치는 25이다. 이거 어떻게 하면 돼? 네, 속도를 적분해 보면 되죠. 0부터 1까지 속도 적분해 주시면, 네, 이거 적분하는 과정을 생략할게요. 넣고 계산해 주시면 되니까 이게 25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게 25가 나왔다는 뜻은, 자, 속도를 그냥 적분한 거 뭐였지? 위치의 변화량. 그럼 처음에 어디서 출발했다 그랬어? 원점 출발했다 그랬는데 t가 1일 때 위치의 변화량이 25다. 1일 때의 위치 어디에 찍힌 겁니까? 25에 찍힌 거 맞겠죠? 기억? 동그라미. 니은도 빠르게. 자, 운동 방향이라고 부르는 친구는 속도의 부호 이야기니까 이렇게 되죠. 네, 속도 부호 2번 바뀌었습니다. 운동 방향도 2번 바뀌어야죠. 니은도 동그라미. 마지막 디귿. 0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라고 했는데, 자, 위치의 변화량이 그냥 적분하는 거였다면 움직인 거리는 속도에 뭘 씌워서 적분?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하는 친구고, 그렇다면 0부터 어디까지? 한 여기쯤에 있는 3까지의 그냥 면적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 그래서 맞아요. 실제로 잘라가지고 0부터 2까지 한번 적분하고 쓰긴 쓸까?
이렇게 하면 되지. 절대값 씌웠으니까 0부터 2까지는 속도를 그냥 한번 적분하고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는 마이너스 붙인 속도를 적분해서 계산 마무리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내가 진짜 귀찮은 거 개 싫어하거든 진짜. 솔직히 나 적분 별로 안 좋아해. 그 적분 계산 너무 짜증나. 그래서 적분을 최소화하고 싶어가지고 여기 있죠 여기. 이건 그냥 했습니다. 2부터 3까지도 머리 쓰려면 머리 쓸 수 있는데 뭐 이 정도 가지고 하면서 그냥 했어요. 마이너스 5 나오고요. 여기를 순식간에 뭘로 캐치했냐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 넓이랑 어디랑 여기랑 똑같을 거라고. 맞지? 여기랑 여기 1대2 비율이면 똑같을 거라고. 그래서 6분의 땅 최고차 한계에서 얼마고? 3. 그 다음 베타 마이너스 알파요 6 빼기 2요 4의 몇 제곱? 세제곱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물론 이거 미안합니다. 요거 마이너스 붙였기 때문에 플러스로 나와야 돼요. 그냥 적분한 게 마이너스 5고요.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플러스 5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 주시면 짜잔 37? 네 맞는 것 같아요. 깔끔하게 나옵니다. 됐나요? 이렇게 한 번까지 11번 끝. 네, 다음은 13번입니다. 13번. 자, fx에서 fx가 3차 함수인데 p에서 접선을 그렸대요. 그리고 그때 점 p가 아닌 점을 q라고 하자 그럽니다. 가자. 자, 요것도 있는데 자,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p가 정확히 어딘진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뭐 찍어볼게요. 짠! 여기라고 치고 접선을 딱 올려서 다시 만나는 점을 q라고 한대. 그때 p의 x좌표는 지금 얼마인 상태고 1인 상태고요. q의 x좌표는 모르니까 q라고 줄 건데 요즘 이것도 꽤 많이 하는 나름 스킬 아니겠습니까? 뭐 이용하는 거? 특히 제 수업을 듣고 있다면 제가 이거 너무너무 강조했을 겁니다. 잘 이용해 달라고. 뭐 이용? 근과 계수와의 관계. 접하고 있으니까 1 몇 번? 2번 만나니까 q 한 번. 갈기면 뭐 나와야 돼? 세근의 합 4 나와야 돼요. 네, 그래서 q가 얼마다? 2다. 됐죠? 네, 그럼 문제는 끝난 것 같거든. q에서의 접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원한다 그랬으니까 네, q의 좌표만 잡아드리면 될 것 같은데 q의 x좌표 2였습니다. 2를 fx에다가 쓱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나오나요? 제가 문제 풀 때 계산한 걸로 그런데 8 빼기 16 8 빼기 16 더하기 12 빼기 8 점검만 해주면 네, 맞네요. 그러면 여기서의 무슨 선? 접선 땡겨가지고 x축, y축이랑 둘러싸인 넓이 같은 거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돼? 미분해가지고 접선의 기울기 구한 다음에 접선 만드는 거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13번은 여기까지. 자, 14번 한번 가볼까? 14번. 14번 치고는 난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이거 딱 포인트 하나만 캐치할 수 있으면 자 14번 이렇게 준 다음에 네 이거죠. fx는 ft의 땅 fx는 ft를 만족하는 모든 x값의 합 이렇게 얘기할게. 실근의 합이지. 서로 다른 실근의 합이 뭐가 됐으면 좋겠는 거야? 4분의 7파이가 됐으면 좋겠는데 해석하자. y는 누구랑? fx랑 y는 누구? ft의 무슨 점으로 해석하면 되고 교점으로 해석하시면 되고 정확히는 교점의 x좌표에 뭐가 합이 뭐가 되게 만들어준다? 4분의 7파이가 되게 만들어준다. 뭐 이런 문제가 되겠네. 그리고 저 이거 얼마 전에 했던 것 같은데 y는 ft 뭘로 봐야 된다? 상수함수예요. 그치? 진짜 얼마 전에 했지? 물론 수투 수업하다 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y는 fx랑 어떤 상수함수의 교점의 x좌표 총합이 얼마다? 4분의 7파이가 되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려보죠. 네, 그려봐야 될 것 같아. 슛!
자, 3sin x. 얘는 손쉽게 그릴 수 있지. 여기 딱 찍고 요렇게까지 파이까지 갈 겁니다. 어디까지 올라갈 거고 3까지 올라갈 거고 그리고 파이부터 2파이까지를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던데 네, 이거 두려워하시면 안 되죠. 코사인이잖아, 코사인. 코사인이잖아. 어떻게 생겼어? 원래 0부터 2파이까지는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뒤집어질 수도 있긴 해. 근데 우린 이거를 어떻게 할 거야? 파이부터 2파이까지만 쓸 거니까 어떤 느낌이야? 이렇게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는 그래프를 머릿속에 떠올리고 계시면 됩니다. 뭔지 알겠죠? 그때 아직 정확히 뭔진 모르겠는데 내가 여기다가 이거 먼저 그려봤어. 어쨌든 상수함수와의 교점이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상수함수를 먼저 그어봤거든. 그랬더니 여기서만 만나는 점 개수가 몇 개 생겨? 2개 생기지. 근데 이 둘 얼만진 몰라도 합 무조건 얼마야? 파이가 될 겁니다. 느껴지지? 교점 2개가 무조건 생기는데 합을 구하면 파이거든. 근데 모든 실근의 합이 얼마라고? 4분의 7파이라고. 그럼 나머지 한근은 4분의 3파이가 돼야 합이 이게 되겠지. 근데 얘들아 추가적인 교점이 어디서 생겨? 파이와 2파이 사이에서 생기지 않아? 근데 추가적인 교점이 4분의 7파이 교점의 x좌표의 합이 파이고요. 갑자기 카톡 와서 약간 당황했습니다. 다시 두근의 x좌표의 합이 파이가 될 거고요. 또 다른 하나가 4분의 3파이가 되어야 할 건데 야 여기서 생기는 교점의 x좌표가 4분의 3파이가 될 수 있다고? 어림도 없지. 그래서 저는 이거 ft 어디에 그어지겠구나. 여기요. 여기에 그어지겠구나 로 눈치를 깠어요. y는 3을 그어야 될 겁니다. 그럼 교점 몇 개밖에 안 나오는데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그 교점의 x좌표가 얼마니까 2분의 파이로 떨어질 거니까 가자. 합이 4분의 7파이가 되고 싶대요. 여기 2분의 파이입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교점의 x좌표는 얼마가 돼야 되냐? 4분의 3파이가 미안해요. 여기가 4분의 2파이니까 4분의 5파이가 되어야 되겠죠. 4분의 5파이 어디 있는데? 여기요. 여기요. 4분의 5파이. 네, 그럼 이 점을 지나가는 코사인 그래프 그려야 됩니다. 느껴지지? 그래야 y는 3과의 교점 얘기했을 때 4분의 2파이, 4분의 5파이 합쳐서 4분의 7파이. 오케이. 이거 하나 잡았고. 근데 그렇게 되는 t의 값이 몇 개래? 4개래. 내가 이거 수업했던 건데 y는 ft라고 하는 녀석은 특별한 게 내가 지금 y는 ft를 그렸지. 내가 y는 ft를 이렇게 그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 네, 대응되는 t 값이 있어야 돼요. 예컨대 이 2분의 파이요. t가 2분의 파이다 라고 해야 y는 f 2분의 파이를 그려서 네, 이런 상수함수를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지금은 t 값 몇 개 나온 거야? 2개 나온 거지. 몇 개가 더 있다고? 2개가 더 있다고. 근데 아까 전에 노란색처럼 긋는 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지. 선택지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y는 0. 자, y는 0을 그어주면 여기 파이 빵꾸 뚫려 있는 거 잘 보시고요. 네, 그래서 파이는 포함되지 않고 0이라고 하는 근이 하나 나옵니다. 그럼 합이 4분의 7파이가 되고 싶다고 어디 찍어줘야 돼? 여기쯤에 4분의 7파이 여기도 지나는 코사인을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눈치 깠다. 코사인은 어떤 느낌일 거고 이런 느낌일 겁니다. 보이죠? 아까 요런 거나 요런 거 그려줘야 된다고 했는데 이번엔 이 느낌일 겁니다. 됐고요. 여러분들은 2개의 좌표 다 잡았습니다. 여기에 4분의 5파이, 3 여기는 4분의 7파이, 0 이 두 점을 누가 a 코사인 x 더하기 b가 진하게만 잡아주시면 a 값 b 값 나오고
아까 말했던 대로 이제 y는 3이 이렇게 그어지려면 t값 얼마여야 되고 2분의 파이, 4분의 5파이 두 개 나왔죠? 그리고 y는 0이 ft로서 그어지려면 t값 0이랑 4분의 7파이 총 t값 4개 나오는 문제 조건 완벽하게 만족했습니다. 됐죠? 이런 느낌의 14번까지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자, 14번까지가 조금 말랑말랑해서 제 15번 네 제가 처음 소개하는 킬러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아까 하나 말씀드렸죠. 이번 시험지는 뭔가 스킬 같은 거를 쓸 게 좀 많았다고. 지금이 딱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에 이거 하도 유명해서 아실 것 같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3차 함수 비율 관계에 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같게 떨어지고요. 이거 한 칸 K라고 할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4AK 세제곱이고요. 네, 여기서 A는 최고차 함계수입니다. 만약에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라면 양수로 바꿔서 넣어주시고 4차도 있었죠. 이렇게 이런 개형의 4차 함수에서는 여기가 몇 대 몇이었어요? 포인트 잡아줘. 여기랑 극소 X좌표 다시 만나는 거 몇 대 몇? 3대 1이었고 그래서 여기를 3K, K라고 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7AK 4제곱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치? 요즘엔 하도 우리 우진이 형 같은 분들이 비율관계 대중화 시켜놔서 알 것 같긴 해. 그래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전 이 문제 풀 때 저걸 사용했다를 말씀드리면서 자, GX 꼬라지 좀 보시죠. 자, 이렇게 나왔지. 어려운 문제니까 디테일한 계산은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일단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래서 0 넣고 0 넣고 같다. 미분해서 0 넣고 0 넣고 같다를 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G형은 0 나오고요. 그건 F형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G'0도 0 나오고요. 그건 F'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이? 이건 여러분도 할 수 있잖아. 0 넣고 0 넣고 같다. 미분해서 0 넣고 0 넣고 같다. 여기까지. 그리고 가족건, 나족건으로 내려오면 자, 가족건, 나족건은 제가 해석해 드렸거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 제가 가족건, 나족건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아직은 15번 풀 실력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그냥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해석해 드릴게. 집합 그 친구의 원소의 개수는 2개다. 뭔 소리? 교점 2개요. 2개고요. 이게 그래 이 말은 해줄까? 내가 지금 이렇게 적어놨거든. 나의 이 말 그대로 나오잖아. 근데 그 원소들이 미분계수가 0 되는 X좌표 원소들에 포함된대요. 그치? 그래서 바로 얘기할게. 교점 2개일 때 미분계수 0 나와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해석하냐고? 사실 이 집합의 포함관계상 느낌 왔으면 좋겠는데 느낌 안 오는 친구들은 오히려 내가 이걸로 알려줄게. 자, 나의 집합 2개 있지? 이렇게 돼 있지? 이거 성립하려면 기억해봐. 이 명제가 참이어야 했어. P는 Q이다 라는 명제가 참이어야 했어. 그럼 느껴볼래? 나 앞에 있는 거 GX가 마이너스 17이면 느껴지지? 뒤에 있는 거 G'X가 0이다. 됐나요? 교점 2개일 때 미분계수 0이다. 됐지? 이 느낌으로. 네,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여러분들은 고1 수학을 어느 정도 하고 있으면 참 좋겠죠. 네. 자, 15번 해석 완료했습니다. 이제 뭐 할 거냐? 자, G형은 0이고 F형도 0이고 G'형도 0이고 F'형도 0이고 에서 사실 여기 때문에 뭐야? 이 문제도 개쉽나 했거든? 왜요? F형이 0이고 F'형이 0이면 fx한테 지금 정보를 2개나 준 건데 fx 정보 3개면 되거든? 왜?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x세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모르는 문제 몇 개야? 3개. 근데 벌써 2개 처리했네. 하나밖에 안 남잖아. 그래서 뭐야? 되게 쉽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 가조건과 나조건이 fx에 대한 조건이 아니라 gx에 대한 조건이라서 얘네를 가지고 놀아야 되더라고. 네, 해보죠. 자, gx 해석할게요. 이거 이렇게 적겠습니다. 마이너스 x 4제곱으로 시작하는 4차 함수가 될 거예요.
느껴지지? fx가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니까 마이너스 x 4제곱으로 시작하는 4차 함수고, 자 밑에 있는 건 얘는 4분의 1 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3차 함수가 될 겁니다. 그치?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친구들의 개형을 그려서 가조건, 나조건을 만족하게 해줄 건데, 출발! 제가 수업 때 맨날 얘기하죠. 수투 문제는 과감하게 던지면서 들어가라고요. 던질게요. 3차 먼저 보는 게 편해 보여서 3차 먼저 던졌거든. 근데 포인트가 있어. G형이 0이고 G'Y이 0이니까 일단 저 GX 원점에서 접하는 형태로 그려지긴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능한 3차 함수의 개형은 2가지. 물론 크게 보면 3가지인데 세 번째는 그 증가만 하는 거, 그거 잘 안 나오니까 가능한 개형은 이거 아니면 이거겠구나 였거든. 그때 저는 과감하게 던졌어요. 저 이거 하겠습니다. 요거 할게요. 요거 한번 해보려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보려고. 우리 마이너스 27과의 교점 봐야 되잖아. 여기요. 여기가 y는 마이너스 27이면 얼마나 좋을까? 과감하게 던지는 거야. 과감하게 던져놓고 그래프 수정해 나가는 게 수투의 현실적 문제풀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과감하게 던졌어요. 이러면 교점 2개 나오는 순간 찾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점에서 미분계수도 0 되는 거 하나 있습니다. 됐지? 그리고 앞쪽에 4차 함수. 이제 0보다 작을 때 4차 함수를 생각하고 있는데 최고차 함계수 무슨 수야? 음수잖아.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면 뒤집혀진 4차 함수가 그려질 거고, 근데 걔도 여기서 접해야 되니까 내가 생각했던 첫 번째 그래프는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이런 느낌의 그래프를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뭐 만들라고요? 여기 접하는 거 또 만들라고. 뭐 때문에? 가조건에서 원소의 개수 2개라며. 네, 교점 2개라며. 그래서 교점 2개 하고 미분계수도 0 나와야 되니까 오케이 하려고 그랬는데 문제가 생겼죠. 여기. 일단 이게 그려지는 순간,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그린 그래프가 GX의 그래프고요. 여기 생기는 순간 교점 몇 개 되고 2개가 넘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 점은 교점이 된다 해도 문제예요. 왜? 미분계수가 0이 안 됩니다. 보이지? 그래서 이런 그림도 안 되잖아. 아예 안 만나게 해볼까? 그럼 교점 2개는 괜찮은데 어떤 문제가 생겨? 미분계수가 0이 안 되는 문제가 생겨. 그래서 좀 고민하다가 잠깐만 이러면 되겠는걸? 어떻게? 얘는 고정받고요. 얘는 고정받고, 그 다음 똑같이 할 거야. 여기에 y는 마이너스 27 때려 박으시고, 그때 올라오는 4차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클리어드만. 됐나요? 요 느낌으로 만들어주면 아주 깔끔하게 클리어가 되는 겁니다. 원본은 이랬겠죠 뭐. 그치? 원본은 이랬겠죠. 좋아요. 자, 이 상황이면 완벽하게 y는 마이너스 27과 누구의 교점? gx의 교점이 몇 개가 되는 거? 2개가 되면서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얼마? 0 된다까지 잡았으니까, 자, 이걸로 문제 마무리 지을 건데 뭐 이용할 거다? 비율 관계가 너무 맛있게 들어가서 안 쓰기가 아쉽더라고요. 3차부터 할까요? 여기 만났는데 내리고, 극소 내리고, 대칭, 변곡 내리고, 여기 극대 내리면 이 길이 K로 같게 나와야 되고,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4! 집중! 최고차 함계수 4분의 1이었습니다. 4분의 1 K세제곱. 그게 기깔나게 27 나와야 되니까 일단 여기서 K 얼마? 3. 그 말은 한 칸이 3이기 때문에 여기 Y좌표가 얼마다? 9다. 이 정도 잡을 수 있고. 클린하지? 자, 넘어오세요. 넘어오시면 여기 요렇게 가는 4차 함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3대 1이라고 했으니까 3L, L이라고 써줄게. 문자 안 겹치게. 3L, L이라고 써주면 요 L 가지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라고? 27
최고차 함계수. 이번엔 최고차 함계수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1 써주고 L 4제곱 이렇게 걸리네. 그러면 그것 또한 얼마여야 하므로 27이어야 하므로 여기선 또 L이 얼마 나와? 1 나오는 거 보이죠? 아하, 여기 어디야? 여기 마이너스 3 되면 되겠습니다. 3L이었으니까. 됐지? 네, 이 정도 가지고 이제 A랑 B값 찾으러 가시면 되는데 여기부터가 문제더라고. 여러분들도 좀 수학 좀 친다는 친구들 여기부터 문제 걸리지 않았어? 여기까지는 어떻게 해석했을지도 몰라. 아, 이 그림까지는 오케이 왔다. 제가 그래서 계산력 같은 걸 강조하는 겁니다. 계산력이 단순히 적분 잘한다가 아니야. 식 잘 세운다도 포함이 되거든. 이거 어떻게 마무리할래 이거? 마무리 어떻게 해?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도 끊어줄게. 제가 여기까지만 딱 말해볼 테니까 혹시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던 친구들은 이 내용만 듣고 이제 어떻게 fx식을 세워볼까를 고민하시는 것도 괜찮은 공부가 될 것 같아요. 저는 한 템포 쉬고 제 계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렇게 했어요. 0보다 클 때 볼래? 0보다 클 때 4분의 1 fx에 마이너스 얼마인 거? bx 제곱한 거 땅. 이거 3차 함수잖아? 어디? 요 3차 함수였죠? 0에서 접하고 9에서 접하고 0에서 접하고 9에서 만나고 x 두 개에다가 x-9 걸어주고 최고차 함계수는 4분의 1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fx가 1차적으로 정리가 돼요. 자, 정리하자. fx는 4분의 1까지 지우면서 정리하면 제가 바로 계산은 해온 걸로 가져갈게. x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b 마이너스 9 x제곱. 됐죠? 일단 fx 첫 번째 이야기 끝났고, 자 이제 4차 함수로 갑니다. 요거 얘가 좀 신박해. 4차 함수로 갑니다. 나 하는 것 봐. 마이너스 xfx 그 다음에 마이너스 ax 제곱. 얘가 바로 이쪽에 그려지던 4차 함수였지? 그때 이 4차 함수는 y는 마이너스 27이랑 두 점에서 만나는데 한 점이 마이너스 3이고 또 하나는 1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빼기 마이너스 27을 하면 x 더하기 3 몇 개 있고 3개 있고 x 마이너스 1이 하나 붙습니다. 그리고 최고차 함계수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땅. 요렇게. 고생했어요. 자, 그럼 이거를 xfx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xfx로 쭉쭉 정리해보자. 얘 넘기고 이 새끼 넘어가면 x 더하기 얼마에? 3의 세제곱 x-1 써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x제곱 플러스 27 이렇게요. 정리됩니까? 요 느낌. 네, 그래서 이제 뭐 했냐면 아까 전에 fx가 이거다 라고 구해놨잖아. 여기 fx에다가 때려박고 개수 비교했어요. 개수 비교. 다 전개해서 하는 개수 비교도 괜찮고 여기서 마지막 제 스킬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고 제가 어떻게 했는지만 보여드리면 4b-9 x세제곱. 자, 그게 뭐랑 똑같아야 돼? 이렇게. 이거잖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냥 싹 다 전개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귀찮은 거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4차 항이랑 3차 항까지 나왔네. 그럼 근과 계수와의 관계 쓸만한데, 자 근계수 쓸게. 두근의 합 마이너스 4b 플러스 9. 두근이 아니라 네근의 합. 그게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 여기요. 여기서 나온 네근. 왜냐고? 네근의 합은 최고차 항과 4차 항이 결정할 건데 뒤에 최고차 항과 3차 항이 결정할 건데 뒤에 2차 항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네근의 합을 결정합니다. 해봐. 마3 3번 1 1번 됐죠? 이래서 B가 4분의 17 나오고요. 그리고 진짜 A는 뭐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B가
괜찮다. 오, 나 지금 떠올랐다. 나 사실 A는 어떻게 했냐면 A는 그냥 전개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봤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B까지 구해놨다면 지금 쓱 보이네. X에 1로. 항등식이잖아. A 그냥 나오겠네. X에 1 넣으면 개꿀. 자, B가 4분의 17이니까 들어가면 17 빼기 9, 8X 세제곱이네. 그래서 1 들어가면 1 더하기 8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 1 땅 날라가고 마이너스 A 플러스 27 이렇게 떨어지니까 A 얼마 나와요? 18 됐네요. 그럼 A가 18이고 B가 4분의 27이니까 문제 마무리 지을 수 있겠죠. 오, 괜찮은데?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어때요? 해석도 못했을 수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해석까지는 나 수학 좀 쳐, 수투 좀 고였어 하면 해석까지는 했을 거야. 그리고 뭘 못했을까? 계산 못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여러분들은 산수하고 계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자, 다음은 21번입니다. 최고차 한계수가 1이고 F0가 0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gx가 그렇게 나왔는데 자, 저는 gx 꼬라지를 딱 보자마자 역시 저도 본 수업 때 많이 언급했던 내용이지. 자, ft 마이너스 절대값 ft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 네, 전부 다 가르친 겁니다. 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일단 요거 어떻게 해석하는지 충분히 가르쳤고 어떻게 해석해? ft가 뭐일 때랑 양수일 때랑 ft가 뭐일 때로 음수일 때로 나눠서 해석하면 양수일 땐 그냥 나오니까 0, 음수일 땐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니까 2ft가 될 거다 라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gx는 함수죠? 어떤 함수? 누구를? 요 안에 들어있는 함수를 뭘로 하는? 도함수로 가지는 어떤 함수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네. 자, 그래서 F가 3차라고 했으니까 처음에는 과감하게 빡 던지면서 가야 되는데 미안해요. 약간의 시간 압박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저녁에 수업을 해야 돼서 자, 제가 처음에 던졌던 함수는 이거예요. 처음에 던졌던 함수는 이겁니다. 그냥 과감하게 던졌어요. 이게 F라고 치자. 조금만 빨리 해볼게. 이게 fx라고 치자. 그러면 아까 전에 말했던 요 안에 들어가는 얘는 요 함수는 잘 봐봐. f가 음수면 2f고 f가 양수면 0이니까 여기 양수잖아. 죽어. 여기 양수잖아. 죽어. 여기 음수잖아. 2배 해. 여기 음수잖아. 2배 해.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렇죠?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때 얘가 바로 이 핑크 색깔 그래프가 G'X거든? GX 미분하면 나오는 게 얘였잖아? G'X라 이 새끼의 부호를 잠깐 이야기하면 부호는 여기 마이너스 0, 마이너스 0 이렇게 되니까 GX는 뭐하는 친구? 감소하다, 가만히 있다가 감소하다, 가만히 있다가 뭐 이런 느낌의 GX가 그려진다로 먼저 문제를 시작했습니다. 제 말이 이해되나요? 그때 가조건 x가 k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g'x가 0이다를 만족시키는 실수 k의 최소값이 2라 그랬으니까 이런 데가 2가 되는 거야. 느껴져? k보다 크거나 같을 때 g'x가 0 된다 해보시면은 이런 데가 2가 되는 거 확인되고요. 그럼 0을 잡아야 되는데 왜? gx가 0,0을 지나니까 F0도 0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점 혹은 이 점을 0으로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네, 근데 여기가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이거 답 안 되는 걸 제가 보여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모가 돼서 자, 이거 답 안 되는 거 한번 판단해 보시고 바로 갈게요. 짠! 0을 여기에 둬야지만 답이 나오더라고. 0을 여기에 둬야지만 답이 나오더라고. 답 나오는 상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다시 해볼까요? G'X가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되죠. 0으로 죽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죽고요. 여기 2배 땅, 여기도 2배 땅.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떨어지는데? 쭉 떨어뜨려 볼게. 감소하다가 가만히 있다가 감소하다가 가만히 있다가 그때 여기가 어디고
이 0이고 여기가 어디다? 2다 이렇게 떨어지거든. 지금 그린 그래프는 gx입니다. 근데 G0이 0이 될 거니까 여기가 원점이 되고요. 0,0. 그때 G2가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가 2,8이 된다는 건데 그러면 내 얘기 들어봐. 0부터 2까지 함수 얼마만큼 감소했어? 마이너스 8만큼 감소했지? 그러면 0부터 2까지 요 넓이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8이 나와야 됩니다. 도함수의 넓이와 증감에 관련된 개념이야. 함수 8만큼 감소하려면 이 넓이 8 나와야지. 그 말은 이거 2배 한 거였잖아. 그럼 이 안쪽만 실제 fx 따라서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x dx가 뭐가 나오면 된다? 마이너스 4가 나오면 된다로 마무리 지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전 이거를 면접 공식 쓰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마무리했습니다만 오늘은 미안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마무리하면 된다로 정리해 드릴게요. 21번이었고요. 22번으로 마무리 지을게요. 자연수 K에 대하여 미안해. 조금 급박해요. 두함수 fx랑 gx가 있고요. 실수 t에 대하여 직선 x는 t가 y는 fx, y는 gx랑 만나는 점을 a랑 b라고 하재요. 그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5분의 1이 된다 그러면 얘들아 a랑 b x좌표 똑같잖아. 둘 다 x는 t랑 만나는 점이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는데 gt에서요? ft 뺀 거에 무슨 값? 절대값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되네.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네. 그게 5분의 1이라고. 어떻게 보면 22번은 조금 짜치는 문제입니다. 약간 고2 수학 같아요. 물론 3월 모의고사니까 고2 내용을 좀 베이스로 했을지 모르겠는데 고1 수학도 좀 잘해야 되고요. 한번 느껴보시지. 자, GT 빼기 FT를 싹 정리하면 이렇게 떨어져요. 제가 바로 해왔습니다. 2 곱하기 4의 t승 빼기 2의 t승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1 k승 그게 5분의 1입니다. 됐지? 자,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t의 개수가 몇 개고? 2개고 그 합이 얼마다? p다 그랬는데 눈치채야 돼. 그러고 보니까 수능 특강에 비슷한 것도 있는 것 같아. 이건 약간 수능 특강 오마주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요. 뭐가 보여? 2의 t승 치환할 생각 분명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식을 만나게 되냐? 이런 식을 만나게 되고요. 땅.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야? 이걸 만족하는 x값이 몇 개 있게 해주면 돼? 2개 있게 해주면 돼. 이걸 만족하는 t값 몇 개라고? 2개. 이걸 만족하는 x값 몇 개? 2개면 되는 거야. 왜? 어차피 지수함수 1대1 대응이라 2개면 돼요. 근데 주의할 건 x가 0보다 커야죠. 님 지금 뭐 치환하셨습니까? 지수 치환하셨거든? 그러다 보니까 x가 0보다 커야죠. 자, 그래서 이것도 제가 처음에는 약간의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냐? 이거 2차 함수의 절대값 씌운 거니까 그래프 기본적으로 이 느낌일 거고 그때 0보다 커야 되니까 이걸 라지 x축이라고 하면 뭐 0을 대충 이런 데 잡은 다음에 0보다 클 때만 보겠죠? 교점 2개 나오려면 이 생각했어요. y는 5분의 1. 이 생각을 먼저 때려봤습니다. 근데 역시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빠르게 계산해 보니까 이 상황이 만들어지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설마 짜치게 두 번째 상황인가? 했더니 두 번째 상황이더라고. 뭔데? 0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5분의 1을 이렇게 잡는 겁니다. 요거더라고요. 너무 유치했어. 요거더라고. 자, 요렇게 될 조건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얘를 슬쩍 F 써도 안 되지. 얘를 슬쩍 H 라지 X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봐. 0 넣었을 때 H0 있지. 그게 누구보다 커야 돼? 5분의 1보다 커야죠. 만약에 H0이 5분의 1보다 작으면
여기에 0이 들어가면서 이쪽은 우리가 체크할 수 없는 교점이 됩니다. 그럼 교점 몇 개밖에 안 나와? 하나밖에 안 나오지. 그래서 일단 H0가 5분의 1보다 커야 된다를 해야 되고, 두 번째 꼭지점이요. 꼭지점. 여기서 부악 치고 올라가서 교점 더 만들면 안 되잖아. 그래서 꼭지점 얘기 잠깐 하면 꼭지점의 X좌표 얼마야? 4분의 1이죠. 그래서 H 얼마가? 4분의 1이 H 4분의 1이 5분의 1보다 뭐하다? 작다를 때려주시면 이 두 개 가지고 여러분들은 K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왜요? K 값이 딱 떨어져요. 뭐라고 했으니까?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K가 가볍게 2 나올 거예요. 됐니? 자, K는 2가 나오고, 자, 문제 마무리 들어갈게요. 문제에서 실수 T의 개수가 2개고 그 두 실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좀만 집중해봐. 우리 어차피 교점 어디서 나와? 뒤집어 올린 거 말고 원본 그래프에서 교점 나오니까 절대값 그냥 벗기면 돼. 2 라지 x제곱 마이너스 라지 x 플러스 2분의 1의 몇 승? k승. 그게 얼마다? 5분의 1이다. 이걸 풀었을 때 나오는 t값 두 개를 구하면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t값 두 개를 구해야 된다고? 알파랑 베타라고 할게. 근데 지금 치환되어 있는 거 보이죠? 치환되어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2의 t승을 구해야 되고요. 그걸 x라고 할 건데 얘는 2의 알파승이랑 2의 베타승이네. 문제 읽어봐. 문제에서 두 실수의 합, 즉 알파랑 베타의 합을 원하기 때문에 두 합을 여기서 얘기하려면 알파랑 베타의 합을 x에서 이야기하려면 둘이 곱해야 되고요. 그럼 두근의 곱으로 얘기할 수 있지. 넘겨. 땅. 빵. 됐나요? 두근의 곱 몇 분의? 2분의 C 2분의 1의 K승 빼기 5 분의 1. 맞지? 그러면 끝났습니다. 2의 알파 더하기 베타 승은 K가 2여야 된다 그랬으니까 4분의 1에서 5분의 1 빼면은 20분의 1이네요. 40분의 1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 되는 거 확인돼? 로그 2에 40분의 1 되는 거 확인되니까 이거를 P라고 하재요. 문제 진짜 끝났네. K에다가 얼마 곱해주자고? 2분의 1의 P승 곱해주라고 했으니까 K 아까 2였고요. P 여기다 때려 박아주시면 40 나옵니다. 답은 80. 네, 미안합니다. 제가 저녁 수업을 해야 돼서 시간이 약간 모자라가지고 약간 급발진으로 풀었습니다만, 네, 이 정도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니까 천천히 한번 뜯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모, 제가 아까 프리뷰에서 얘기했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산모 성적 수능까지 절대 안 갑니다. 학교에서 이 말 하는 쌤들 있을 거거든요. 네, 그냥 개같이 무시하세요. 괜찮습니다. 고생 많았어요.